자, 시작할게요. 자, 거를 한번 봅시다.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자, BC 넓이가 길이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넓이가 20루트 3이래. 자, 문제 배경 된 거 볼까? 뭐랑 뭘 줬어? 문제 배경이 두 변과 넓이 줬죠.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요 아이를 쓸 거예요. 왜냐면은 2분의 1 AB sin 세타라는 아이가 삼각형의 넓이잖아. 근데 문제를 준 거 보면은 얘 줬죠. 한 변 더 줬죠. 넓이 줬죠. 그럼 요거 구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변이 BC잖아. 그럼 BC의 끼인 각은 누굴까요? A일까 B일까 C일까? A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sin A가 몇이래요? 20 루트 3이래요. 야, 그럼 루트 3 딱 보이는 순간 뭔가 A는 당연히 몇 도일 것 같은 냄새가 스물스물 나? 60도일 것 같은 냄새가 스물스물 나죠. 실제로 해보시면 60도예요. 근데 사실 조심해야 돼요. 60도 말고 원래 더 있어요. 다시 복습. 삼각형의 각은, 세 각은 최소 몇 도부터,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로 가능해요? 삼각형 세 각은? 빵에서 180도까지 가능하죠? 4분면으로 따지면 몇몇 4분면? 1, 2죠? 그때 사인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건 두 군데입니다. 몇 도랑 몇 도? 60도랑 파이 마이너스 공식인, 그쵸, 120도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A가 1, 4분면이래요. 그래서 몇 도다?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그러면 A 짝꿍 이렇네? 무슨 법칙 쓰면 되겠네?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고 봤더니 사인 법칙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든지 아니면 사인 C나 사인 C를 알아야지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지. 식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B하고 C는 길이만 줬지 각을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죠. 그치? 그럼 사인 법칙 못 쓰네? 짝꿍이어서 쓰려고 봤더니? 그럼 우리가 사인 법칙이 안 되면 무슨 법칙 남아있지? 코사인 법칙 남아있죠. 코사인 법칙 배경은 두 변 끼인각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아까 이 삼각형 넓이가 뭐예요? 두 변 끼인각으로 만든 거였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주시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현명이가 한번 해볼까? 써볼래? 근데 코사인 법칙 쓰시란 거예요. 변 찾는 거. 공식이요, 공식.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 그렇죠, 요거죠. 자, 왜냐면 이거 외울 때 이렇게 그랬죠. A를 제외한 BC 가지고 깔라고 했죠, 위아래로. 그러고 나서 A제곱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분모는 쌤이 웬만하면 계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약분시킬 거라 거의 다. 자, 그럼 남은 거 계산해 주시면 64 더하기 100 빼기 A제곱이겠네요. 그럼 2가 사라지겠죠. 자, 그럼 80 곱해 주시면 80은 164 마이너스 A제곱이겠네. 그럼 A제곱은 84가 나오겠죠. 84가 루트 때리면 뭐 나오나? 4 곱하기 21이네. 2루트 21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쌤마이 됐죠? 자, 괄호 2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를 보면은, 자, A 2루트 3, B 30도를 줬어요. 자, 그럼 변 두 개 하고 각을 줬죠. 그 상태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이 상태에서 바로 삼각형 넓이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바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상태에서 A하고 B가 일단 두 변이잖아요. 근데 저 B는 끼인 각인가요? 자, 이게 만약에 좀 헷갈리시면 삼각형 그리면서 푸세요. 그럼 여기가 B니까 여기가 지금 2인 거고 A는 이 아래쪽이어서 2루트 3이고 여기가 30도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리면 돼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공식 쓰고 싶으면은 어디 길이 알아야 되겠어요? 요 길이 알아야지 이제 우리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두 변 끼인 각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쌤이 얘기했던 게 코사인 법칙은 방금 말했던 그 두 가지 상황, 아니다.
얘기를 안 했구나. 코사인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나요? 복습을 잠깐 하자면 첫 번째 두 변기인가? 두 번째는 세 변이 나왔을 때. 세 번째는 뭉뚱그려서 일상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변 두 개 이상 나왔을 때. 근데 변 두 개 이상 나왔죠 지금. 그래서 뭐 하면 돼? 코사인 법칙으로 찾으면 돼. 자, 그럼 여기를 쌤이 x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는 c라는 길이겠죠? 자, 그 원후에 한번 써볼까? 코사인 30도인 2분의 루트 3은 이게 c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3. 아니에요. 지금 얘가 코사인 b죠? 네. 그럼 AC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이게 B예요. 이게 A고요. 그럼 EAC잖아. 네. 그래서 2를 쓰면 안 되지. X. 그렇지. 당황하지 마. X 쓴다고. 그럼 X 곱하기 뭐라 다시 한번? 2 루트 3. 그렇지. 분자는 옳다지 마. X제곱 어허. 더하기 12 마이너스 4.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변기인각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 만들어줘요. 자, 그럼 없앨 수 있는 거 없애자. 2 없애고 양쪽에 2 루트 3x 곱할게요. 그럼 얘랑 루트 3이랑 곱하니까 6x 될 거고 x제곱 플러스 8이라 해서 처음 보죠.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쓰세요 그냥.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니까 암산해줘. 그렇죠. 2랑 4가 되겠죠. 2랑 4? 둘 중 하나 걸러줘야겠는데 누구로 걸러볼까? 일단 2라고 한번 해볼까? 자, 아마 2라고 쌤이 해볼게요. 자, 그럼 2면은 이거 삼각형 결정 조건을 따지면 되거든요. 우리가 따질 때는 삼각형 결정 조건에 맞는 아이인가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삼각형 결정 조건은 참고로 가장 긴 변이 짧은 두 개를 더했을 때보다 짧으면 되거든요. 그건 되나요? 2일 때? 되죠? 2루트 3이 대충 3점 얼마잖아요. 그럼 2 더하기 2는 4니까요. 아, 그럼 오케이. 그럼 4일 때 되나요? 4가 가장 길죠, 여기서는. 그럼 2하고 2루트 3을 더하게 되면 걔가 대충 5점 몇 나오죠? 그럼 4보다 크네요? 그럼 다 둘 다 되는 건데? 그치? 답이 두 개인가 보네. 뭐 일단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일단 해보시면 자, 그럼 두 변 끼인각 나왔으니까 2일 때 보자. 2일 때 보면 한 변이 여기 한 변 2루트 3, 그 다음에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해주면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넓이는 루트 3이 하나 나오고, 다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이번에 4일 때예요. 그 다음에 2루트 3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니까 2루트 3 나오네요. 그럼 답 두 개 맞아? 맞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두 개가 나왔을 때 항상 그 삼각형 결정 조건에 맞는 아이인지 체크 꼭 해주세요. 그러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가 할 때 너네 이등분선 할 때 많이 중요한 게 뭐니? 비율. 요 아이 대 요 아이는? 그렇죠. 얘 대 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있어. 중요한 거 하나 있거든. 어차피 쌤이 영상에서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촬영할 것 같은데, 코사인 법칙하고 관련지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세타라고 잡게 되면요, 여기는 뭘까요? 즉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얘네 둘을 각각 코사인 법칙을 써요. 각각에 대해서. 그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랬을 때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사분면이니까 코사인 앞에 마이너스가 붙지. 그치? 아니 어차피 문제 나중에 풀면 설명할 거니까 그냥 대충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것만.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쓴 거랑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뭐 코사인 세타는 뭐시기 식이 나오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가지고 뭐시기 식이 나오겠지? 근데 요 i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얘한테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둘이 같다라고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는요, 이제 우리한테는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처음에 말했던 비율, A 대 B는 B 대 C 대 D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두셔야지 이제 이등분선이 이제 정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 더 할 수 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맞다. 세 번째 하나 더 있다. 다시 하시오. 어떤 거? 좋. 넓이 B보다는 얘가 요 두 삼각형의 공통변이지, AD가. 그럼 우리가 이걸 X라고 잡게 되면은 두 변 끼인각해서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변 끼인각해서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두 삼각형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삼각형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전체 삼각형 넓이는 B, 15, 120도 깔끔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몇인지 알 수 있겠지.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을 더한 거랑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게 되면은 AD를 우리가 X라는 문자로 뒀기 때문에 그 X가 몇인지 알 수 있겠죠. 그게 2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설명은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일단 이해만 하면 돼요. 대략적으로만. 그러니까 총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비율, 두 번째 방금 설명했던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쪼갠 넓이는 전체 넓이랑 똑같다 라는 거 이용해서 이 세 가지 형태를 알 수 있으니까 쌤이 영상에서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랬을 때 이 넓이 쪽은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영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적어놔요. 만약에 너네들이 쉬운데 하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 영상이라고 적어놓으면 얘 문제만 따로 체크해서 보면 되니까.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 부분은 쌤이 따로 정리해 줄게요. 아마 코사인 법칙에서도 이 문제가 있긴 할 겁니다. 비슷한 문제가 이등분선 관련해서. 좀 이등분선이 너네를 많이 괴롭혀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A는 5, B는 7, C는 9라고 했습니다. 배경이 어때요? 뭘 줬어요? 세변의 길이 줬죠. 자, 그럼 일단 무슨 법칙 쓸 수 있겠고? 일단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 그럼 헤론의 공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일단 괄호 2번은 헤론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근데 괄호 1번은 사인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거는 풀이를 두 가지로 설명할게. 일단 괄호 2번부터 할게. 괄호 2번은 삼각형 넓이 헤론의 공식 이용하려고. 자, 그럼 바로 가자잉. 그럼 2분의 뭔 소리야? X가 뭔지부터 봐야겠죠. 다음 몇이죠? 왜 안 떨어져, 기분 나쁘게. 라고 하면서 일단 쓰고. 그럼 바로 공식 갑시다. 루트 2분의 21 곱하기 얘랑 빼면 2분의 11 그리고 2분의 7 곱하기 2분의 뭔가 짜증나 라고 봤더니 일단 분모는 다 합친 몇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4로 나가겠죠. 자, 근데 3, 7에 그럼 여기 21 제곱 되겠지. 그럼 11만 못 나가네요. 팝이네. 이게 헤론의 공식이야. 자, 아무것도 안 구하고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괄호 1번하고 괄호 1번은 쌤이 좀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자, 방금 우리 괄호 2번에서 삼각형 넓이를 계산을 했죠. 근데 우리 삼각형 넓이 공식 되게 많잖아. 변이 3개나 나왔지. 그러면 2분의 1 BC sin A라고 해서 sin A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A라고 잡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약분하니까 2 될 거고 7, 9, 63 약분해 주시면 여기 3 남습니다. 자, 그럼 2분의 루트 11은 여기 3 사인 A만 남아있으니까 사인 A는 6분의 루트 11이라고 해서 헤론의 공식하고 연결지어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자, 혹시 여기 이해 안 됐네? 괜찮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이게 해설지 풀이네요. 1번은 이제 해설지 풀이가 아니고 쌤이 즉석에서 만든 풀입니다, 지금. 세 변이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예요. 코사인 법칙. 자, 그러면은 사인 A를 구하려면 코사인은 사인을 일단 못 구하지. 그럼 일단 뭘 구하면 되겠어? 코사인 A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완우야, 시작. 2 곱하기 7 곱하기 9네 49 더하기 81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2 곱하기 7 곱하기 9분의 49 더하기 81은 130이고 130에서 25 빼면은 105죠. 이거 약분 되네. 15? 약분 되네. 3. 그럼 코사인 A가 6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사인 구할 수 있지.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6 잡고 5 잡아주시면 피라고라스 쓰시면 루트 11이죠. 그래서 사인 A가 6분의 루트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을 이용할 때는 어떤 거 이용해야 될까요? 3번 문제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려달래요. 얘도 풀이를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삼각형 넓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4R분의 ABC가 외접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삼각형 넓이였죠. 그럼 ABC니까 ABC가 미안 5 곱하기 7 곱하기 9. 자, 그리고 삼각형 넓이가 4분의 21 루트 11이었죠. 자, 그러면 4 약분 되네요. 7, 9, 63 하면 3 남고 21 사라지네요. 그럼 마무리로 자리 체인지만 해주시면 분자는 15 남고 이거 루트 11 왔고 R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R 값은 11분의 15 루트 11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이게 삼각형 넓이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A, B, C를 다 알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풀이에요. 첫 번째 풀이는 전부 다. 두 번째는 외접원 있으면 우리 쓸 수 있는 법칙.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2R이잖아. 근데 사인 A는 아까 우리 구해놨죠. 6분의 루트 11이라고. 근데 A가 5였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루트 11분의 30이니까 2R이 얘니까 R 값은 루트 11분의 15니까 뭐 답은 똑같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다양한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은 얘는 이제 삼각형 넓이 이용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57도 마찬가지 설명 영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무슨 비를 줬죠? 변비하면 너무 더러워. 변해비. 아, 그렇죠. 기립이란 게 있구나. 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기립이라고 한 적이 없지? 왜 맨날 변비라고 해놓고 더러우니까 변해비라고 하자고 했지? 아무튼 그 변해비는 나는 어차피 변해비로 배웠기 때문에 너는 변해비가 나. 무슨 비랑 똑같지? 네, 사인비 이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결국 새 변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무슨 법칙하고 연결되고? 아, 회로는 길이가 구체적으로 몇인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되고. 근데 회로는 쓸 수는 있지. 왜? 문제 자체는 뭐니까? 넓이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로의 공식, 그러니까 단 5, 7, 8로 쓰면 안 되겠죠? 5K, 7K, 8K로 써가지고 회로의 공식 이용해서 K 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세변의 길이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항상 다양하게 풀 수 있으니까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고 해설치 풀이로만 풀려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대신 회론이 가장 편하겠다. 삼각형 둘레 구하라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3번. 그러니까 제목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면 나 무슨 법칙 써야겠구나. 사인 법칙 써야 됐구나 라고 첫 번째 먼저 염두를 해야 되죠. 그 이유가 외접원이기 때문이죠. 당장 보자마자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코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길이가 몇 개 있어야 되니까 2개가 등장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각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뭔가 나는 여길 120도라고 굉장히 쓰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 길이만 알면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바로 그럼 무슨 법칙 쓰면 돼요? 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여기 길이는 C라고 잡아줄 수 있겠죠? C의 대변이니까. 자, 그러면 2R 10은 딱 사인 법칙 쓰라고 반지름까지 줘버렸네. 10은 그것이 뭐냐? 사인 30도분의 C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럼 C는 뭐게? 그렇죠. 5가 되겠죠. 그럼 그랬더니 여기가 5야. 그럼 얘도 5겠지. 그럼 끝났네.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의 끼인 각은 120도죠. 사인 12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분의 25 루트 3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좀 더 추가 설명. 지금은 예제 수준 문제니까 여기서 끝났잖아. 만약에 문제가 좀 더 복잡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를 이어서 너네들이 발견해야 되는 도형이 있어요. 이제 만약에 문제가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정사각형은 아니고 어디? 정삼각형. 그렇죠. 정삼각형도 볼 수 있겠죠. 중심과 반지름을 이으면 되니까 이렇게. 근데 큰 틀로 먼저 보면은 그렇죠. 마름모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길이를 찾은 다음에 숨어있는 도형을 가지고 문제에선 그걸 더 깊이 파고들 수가 있어요. 그게 내신에서 고난이도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발견 못하면 문제 당연히 못 푸는 거고 발견하면 당연히 쉽게 풀릴 겁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하게라고 하면은 뭐 사각형 OBAC의 넓이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지. 좀 더 추가시키면. 근데 지금 문제는 너무 쉽게도 요것만 얘기하고 있죠. 뭐 아니면 이렇게 뭐 도형 더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겠죠. 그냥 그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이상한 거 많잖아. 요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 무슨 비예요? 호흡이에요. 호흡이. 그럼 너네 이거 해보자. 얘들아, 호가 3자리가 있어요. 걔 중심각이 60도래요. 호가 6자리는 걔 중심각이 뭘까요? 2배죠. 이거 어디서 얘기했냐면 우리 그 호도법 얘기하고 그때 처음 배웠던 게 부채꼴 호의 길이하고 넓이 공식과 유도시키는 거 배웠었잖아요. R세타하고 2분의 R제곱 세타. 그때 증명했던 방식이 뭐였어요?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말을 했었죠, 쌤이.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 쓰고 증명했잖아. 이래서 내가 증명 같은 거 꼭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장착돼 있으면 보고 호흡이 중심각 크기 비네? 라고 먼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게 4대 2대 3대 3이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이렇게 중심각이 4개로 나눠진다는 소리죠. 그럼 이거를 4K, 2K, 3K, 3K라고 하면은 다 더했을 때 몇 도여야겠어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몇 도냐 이거? 12K가 그럼 360도니까 K는 몇인 거예요? 30이니까 실제로 120도, 60도, 90도, 90도였단 소리죠. 그래서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120도, 여기가 60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원의 3대 법칙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반드시 드는 생각이 뭐여야 되지?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길이는 전부 다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무슨 도형이 보여요? 이제 보이는 거 찾아야지. 이등변 보이고 또 직각 이등변 보이고 또 정삼각형까지 보이고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각 이등변은 여기서 나타나고 정삼각형은 여기서 나타나죠. 그리고 이등변은 여기서 나타나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줬기 때문에 각자의 넓이를 다 알아서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주 좋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뭐 내저번 나와 있으니까 내저번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겠죠. 그럼 이렇게 사인 나와 있으니까 뭐 이용하겠네? 사인 B는 변의 B 이용하겠죠? 뭐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합시다. 자, 4번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처음이니까 삼각형 그리면서 합시다. AB가 8이고요. AC가 3이고 A가 60도래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훨씬 더 보기 편하긴 해. 두변 끼인각 딱 보이잖아. 그럼 막 드는 생각이 코사인 법칙도 쓸 수 있고 뭐 두변 끼인각 삼각형 넓이도 쓸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아무튼 거기서 AB, AC 위의 점 각각 P와 Q를 잡겠대요. 대충 잡아요. 그래서 AP를 뭐라고 하고? X라고 하고 AQ는 Y라고 하지. 근데 삼각형 넓이 APQ가 삼각형 ABC의 넓이의 6분의 1이 되도록 하자고 돼 있죠. 아, 삼각형 넓이니까 투변기인각 써야겠네. 잠깐 바로 들어가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뭐죠?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겠죠. 그럼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삼각형 APQ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그렇지 XY 그렇지 여기까지 적어줄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얘 넓이가 요거의 몇 분의 몇이래? 그럼 얘한테 6분의 1 곱하면 둘이 똑같다는 소리겠죠? 자, 그럼 없앨 수 있는 것 좀 없애볼게요. 2분의 1 없애고요. 2분의 루트 3 없애시면 XY는 몇입니까? 그렇죠. 얘 계산하면 4 나오겠죠. 괄호 1번 끝. 뭐야 이거? 길이에 무슨 값? 자, 그럼 너네는 최소값이 하면은 문제 배경 자체가 도형이지. 도형은 반드시 뭐가 내포돼 있지? 양수라는 개념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이용할 수 있겠네? 산술기하 이용할 수 있겠고 아니면 2차 함수 최소값 이용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PQ 길이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물론 XY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XY가 들어간 식으로 나타날 거야. 그럼 너네는 무슨 법칙 쓸 거야? 이 PQ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애초에 처음에 얘기했죠? 두변 끼인 각이니까 무슨 법칙 쓸 가능성이 높겠어? 코사인 쓸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왜 저번에 반지름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 자, 그럼 PQ 길이를 쌤이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법칙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고 현성 한번 이거 보여요?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가요? 코사인 60도 해서 이제 요거 코사인 법칙 이용해 주시면 어이! 이거 아하! 아하! 옳지! 마지막 이거 네모라고 했어요. PQ. 옳지, 잘했어요. 자, 근데 XY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사라지고 4 곱해주시고 네모 제곱으로 정리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라고 일단 암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산술기하 이용하겠죠? 딱 산술기하 울부짖고 있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쓰시고 빼기 4 쓰시겠죠. 근데 XY가 4였거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 대지? 4 되겠지. 자, 조심. 네모 제곱이야. 그럼 네모의 최소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끝. 언제 2일까요? x하고 y가 몇일 때? 산술기하 그 최소값 등호 조건이 뭐였죠? 둘이 똑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그 A, 너네가 방금 말한 A하고 B가 얘하고 얘잖아. 그럼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간단하게 뭐야? X랑 Y랑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X랑 Y랑 곱했을 때 4였거든. 그럼 X하고 Y 둘 다 몇이겠어요? 2여야겠죠. 자, 혹시 산술기하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요게 이제 산술기하죠. 양수일 때. 그리고 등호 조건은 얘랑 얘랑 같아야겠죠. 뭐 이렇게 산술기하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게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그러니까 1학년 거 못하면 결국 여기도 다시 생판 다 처음인 거야. 그래서 이제 수학의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사람은 이제 2학년 때부터 계속 쌓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배울 때 조금 더 쉬운 거죠. 근데 거기서 막 2학년 때 열심히 한 사람 이런 애들은 더 힘들지. 다 따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수포자가 느는 거야. 알지? 야박하잖아. 그러니까 1학년 거 안 되면 못해 지금 이거. 얼마나 슬퍼 인생이. 이건 못 쓰면 좋을 것 같냐? 아니 해론. 이거 해론 의도한 거야. 다 더하면 X 사라지거든. 왜냐면 이거 X 안 사라지잖아. 그럼 S에서도 X 있고 S-A에서도 X 있고 S-B에서도 X 있고 X 4번 들어있겠지. 그럼 4차가 돼버리거든. 그치? 뭐 그러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다 더해서 X를 없앰으로써 S라는 식 자체는 X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2차 식이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2차 함수로 가면 된다는 거죠 이때는. 얘까지 하고 쉴게요. 5번째입니다.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지는 사각형의 넓이예요. 뭐야 벌써 답을 알려줘 버렸네. 자, 이렇게 사각형이 보이는데 뭔가 너네들한테 특수한 각들이 막 보이지. 120도도 보여. 우리 현지는 홀류. 눈 괜찮아? 눈 괜찮아? 어제보다 많이 괜찮아요. 다행이다. 다시 돌아갈게요. 자, 120도가 있고 60도가 있죠. 그럼 저걸 이용하고 싶으면은 너네가 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하면 바로 대답 못 하잖아. 왜냐?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건 항상 삼각형 두 개로 쪼개야 돼. 그럼 쪼개려면은 뭔가 A에서 C 있거나 D에서 B 이어야겠지. 딱 봐도 어디서 어디 있고 싶냐? 이렇게 하면 우리 특수각 이용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럼 나눴어. 그랬더니 두 변 끼인 각 보였으니까 요 넓이는 지금 끝났어. 그쵸? 자, 근데 이제 얘를 이제 하려면은 뭔가 하나 더 알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게 아니라 요 길이를 알면은 우리가 풀 수 있겠지. 요 길이를 구하려고 떠나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지. 코사인 법칙으로 AC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죠. 그럼 길이가 두 개 등장했고 각까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할 수 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AC를 구할 거예요. 그럼 AC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 서영아 부탁해요. 7x4예요. 코사인 60 여기에요.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바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2분의 1 썼고 이제 공식 어떻게 될까요? 숫자 넣어서 지금 2 곱하기 두 변 여기에요. 60도에 대한 두 변 여기에. 그렇죠. 4 곱하기 7 분자는 16? 47 마이너스
49 빼기 그 B제곱인데 B제곱이 X제곱. 그렇죠. X제곱이죠. 자, 그러면 2 사라지고요. 28 되고요. 67이 아니라 65가 되고요. 빼기 X제곱이고요. X제곱은 37? 루트 30. 아이씨, 겁나 하기 쉽게 생겼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y라고 두고 우리 현지가 한번 해줄까요? 저예요. 이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y 구하려고. 아, 잠깐만. 그럼 이것만 먼저 얘기하고. 그럼 코사인 120도는 2분의 1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2, 4분면이니까 음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써야겠죠? 자, 현재 해줄래요?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37. 아, 여기 두 변이에요. 아, 그래요? 네. 3제곱. 9. 플러스 Y제곱. 어허. 마이너스 37. 또 열받게 2차 방정식 나왔네. 쫄지 말고. 잘했어요. 자, 사라지고. 마이너스 3y는 y제곱 마이너스 29, 28까지 되겠, 맞니? 네. 맞죠? 야, 근데 이거 생긴 거 왜 이래?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아, 마이너스 28이죠. 그래. 이거 뭘로, 47로 되구나. 나 왜 47을 더하면 2가 된다고 하고 있었지? Sorry. y는? 풀7 마 4니까 마7 아니면 4죠. 그러면 마7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럼 y가 4가 나왔네요. 그럼 이후는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쌤이 따로 설명 안 해도 괜찮겠죠? 두 변 끼인 각으로 삼각형 넓이 계산해 주시고 두 변 끼인 각으로 삼각형 넓이 계산해 주셔서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은 반드시 자르세요. 자, 실제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사각형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특수각이 껴서. 그래서 얘네들을 쪼개가지고 단 쪼갤 때 센스 있게 쪼개셔야 돼요. 특수각 보이게끔. 그래서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그럼 연습하자. 여기는 어디서 쪼개야겠어? 그렇죠. AC 그어주시면 되겠죠? 135도는 이제 45도랑 그게 이제 생각이 좀 잡히죠. 여기는 이것도 AC겠죠? 그럼 AC 이어주면은 코사인 법칙 구하면 이거 길이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세변의 길이 주어진 거니까 또 코사인 법칙 쓸 거나 아니면 헤론의 공식 쓰시면 되겠죠. 얘도 역시나 AC를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이용해서 여기 길이 찾고 헤론의 공식으로 넓이 찾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이유 마지막입니다. 오늘 삼각함수 빠입니다. 조금 쉬었다 갈게요. 자, 사각형 넓이 하자. 얘들 아까 얘기했네. 사각형 어떻게 풀자 했죠? 삼각형으로 풀라 했죠, 쪼개서. 그럼 평행사변형이면 평행사변형은 합동이 삼각형 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르세요. 그럼 딱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은 두 변 끼인 각 보이나요? 그럼 2분의 1 AB 사인 세타겠죠. 그게 몇 개일게요? 그래서 AB 사인 세타예요. 끝.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단 조건이 대각선이 주어지고 끼인 각이 나왔을 때 있죠. 이때 사각형 넓이는 삼각형 넓이하고 똑같아요. 요것만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어이구야.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다뤘던 건데 중학교 버전과 고등학교 버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니 솔직히 둘 다 똑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이 대각선이 있죠. 요 빨간색 선의 대각선에 평행한 선을 쌤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볼게요.
딱 만나죠. 그리고 요 대각선을 그려볼게요. 그럼 요 대각선에 평행한 걸 A와 C에 그려볼게요. 올. 하나 더. 이렇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빨간색에 평행했으니까 요 세 개가 평행하겠지. 그리고 파란색이니까 요 세 개 평행하겠지. 쌤이 이 점을 A', B', C', D'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A', B', C', D'은 어떤 도형인가요? 아니죠. 평행사변형이죠. 왜냐면 두 변끼리만 평행하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일단 평행사변형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도 한번 봐볼래요? 얘네는 어떨까요? 무슨 도형이게요? 그렇죠. 요 두 개가 지금 평행하잖아요. 이렇게 파란색끼리 평행하고 빨간색끼리 평행한 상태예요 지금. 그럼 요 아이는요? 그럼 쌤이 지금 보라색으로 체크한 애들은 다 뭘까요? 저 평행사변형이에요. 이렇게. 그럼 평행사변 4개가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만 딱 볼게. 방금 처음에 체크했던. 그럼 요 넓이랑 어떻게 써요? 같겠죠? 마찬가지로 요 넓이랑 요 넓이도 같겠죠? 요 넓이랑 요 넓이는 각각 얘랑 같겠죠? 자, 그리고 A', B'하고 AC하고 길이가 어떨까요? A', B'하고 AC 길이랑 서로 어떨까요? 같겠죠.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그치? 그럼 여기 길이랑 요 대각선의 길이 같아. 근데 대각선 길이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B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럼 여기 뭐겠어요? B겠죠? 그럼 여기는 A예요. 그럼 A', D' 길이는 뭘까요? A겠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 끼인 각은 세타라는 각이거든요. 자, 그럼 보면은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예요. 그럼 여기도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이루는 각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각도 뭐겠어요? 세타겠죠. 여기까지 많이 됐지.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AB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이 평행사변형 큰 거.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빨간색이잖아. 이 빨간색은 다 반띵 때리면은, 그러니까 요거 반띵 때리면 다시 이 평행사변형 반띵 때리면 요 아이고, 요 평행사변형 반띵 때리면 요 아이고, 평행사변형 반띵 때리면 요 아이잖아. 계속 뭐해? 반띵 때리지. 그럼 이걸 그냥 반띵 때리면 뭐예요? 빨간색이겠죠. 증명 끝. 단 두 대각선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는 지시예요. 뭔 소리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책에는 아마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도 소개하고 있을 거라 그 방식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뭐냐면 여기를 이제 B를 기준으로 P1, P2로 쪼갤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P3, P4라고 쪼개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가 세타거든? 그럼 여긴 막곡지각이니까 여기 세타겠지. 이건 뭐겠어?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죠.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죠. 자, 그러면 이게 삼각형 4개가 보이잖아요. 얘네들 보면 두 변 끼인 각이 다 나왔지. 그럼 첫 번째 얘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게 되면요. 1번의 넓이는 2분의 1 P1, P3 사인 세타라고 적을 수 있겠고, 2번 같은 경우는 2분의 1 P2, P3 사인 세타라고 적을 수 있겠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차피 그냥 이사분면이니까 세타라고 봐도 상관없잖아. 양수니까. 세 번째 거는 2분의 1 P2, P4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고요.
네 번째 거는 힘들어. P1, P4 사인 세타라고 일단 다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이 사각형 넓이겠지. 그럼 얘네들이 다 더했을 때 똑같은 게 있죠. 묶을 수 있는 거. 뭐 있죠? 2분의 1? 그렇지. 그럼 남은 거 쓰면 P1, P3, P2, P3, P2, P4, P1, P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뭐로 묶여요? P3로 묶으면 P1 더하기 P2고 얘네는 P4로 묶으면 P1 더하기 P2죠. 그럼 다시 P1 더하기 P2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럼 남는 거 쓰시면 P3 더하기 P4겠죠. 인수분해 이용한 거지. 자, 근데 P1 더하기 P2라는 아이는 요 길이랑 더한 거죠. 그게 뭐죠? 이씨, 안 보여. 뭐 B죠, B? 이거 B예요. 그럼 P3 더하기 P3 뭐겠어요? A겠죠.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증명 끝.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총 2개가 가능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는 거야. 단 조건이 사각형에서 대각선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공식은 넘어갈게요. 아, 책에는 쌤이 처음에 증명한 게 없네요. 아까 평행 이용해서 한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다음.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자, 얘는 유형이 하나입니다. 무슨 도형이냐? 그럼 이거 그냥 곱하기 2개지. 그러면 이거 삼각형 2개잖아. AB 사인 세타 쓸 필요 없겠다. 왜냐면 주어진 게 변 3개잖아. 어떤 삼각형 넓이 공식 쓸려? 응? 삼각형 넓이니까 헤로는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S는 셋 다 더하면 28이고 2 나누니까 그렇죠. 14겠죠. 자, 그 삼각형 넓이 2개니까 그냥 쌤이 ES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루트 바로 들어갑시다. 14 곱하기 얘 빼면 7 빼면 6 빼면 1. 그럼 이게 7, 6에 42니까 14 곱하기 3이거든. 아, 여기 2 안 곱했네. 그럼 2 곱하기 14 루트 3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28 루트 3. 이렇게 헤로는 이용할 수 있다. 아니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여기 세타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사인 세타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변 끼인 각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문제는 바로 두 대각선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사각형이죠. 자, 그럼 여기가 8이야. 그럼 여기 대각선 길이를 문제에서 안 줬으니까 쌤이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끼인 각이 120도라는 거 확인되시죠? 아, 여기 60도에도 상관없고요. 근데 그 넓이가 6루트 3이래요. 그럼 뭐 그냥 공식 쓰면 끝나네요. 아까 삼각형 넓이인 2분의 1 AB 사인 세타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6루트 3은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2루트 3x 따라서 x는 3. 끝! 어렵지 않지? 이러면 와우, 삼각함수 넓이의 활용까지 끝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래프를 풀든가 삼각함수를 풀든가 아직 앞쪽에 한참 풀고 있을 건데. 현선이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철부 뭐 필기 못한 거 있는가 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길고 길었던 삼각함수가 끝났는데 소열이야. 우리 아가들 지옥용을 활용한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수열이란다. 쌤, 차라리 저는 미분이 좋아요. 차라리 적분이 좋아요. 이럴 정도로 수열이세요.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런 말 하면 그러지만 지금 하나 중간고사 끝나고 하나 어차피 새로운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는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천천히 얘기하랍니다. 정말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삼각함수까지는 이제 너네들이 한번 공부 딱 할 수 있게끔 세팅해줬어요. 이제 이래놓고 하다 보면 아마 좀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면은 수요일 반 이상은 끝나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명탐정 코난이 될 차례입니다. 잘 찍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IQ 한 180이 되셔서 다 외워야 됩니다. 좀 규칙을 수열에 대한 공식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유형도 그래도 많이 쉬워진 편이긴 해요. 옛날에 비하면. 진짜 옛날에 쌤이 수열 배울 때는 정말 수학이라는 게 사실 나는 수열을 좀 재밌게 공부하지 않았구나. 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책을 찢어서 집어 던진 단원이 여기에요. 내가 정말로 아직도 기억해. 저쪽 프리메카 했을 때였는데요. 내가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시기 지금 이때 쌤은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때 너네랑 단원이 달라. 나는 이게 마지막 단원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단원이었거든 이게 수열이. 아직도 기억나. 수열 그때 한 1120 몇 번이었거든요. 그때는 이게 쌤이 2000문제 가까이 됐었어요. 나는 그걸 딱 하는데 이 아이를 풀고 있었어. 아직도 기억나.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별거 아닌 문제인데 이제 나는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도통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야. 학원에서. 왜냐면 학원에서 여기를 아직 안 했었어. 그냥 나 혼자 예습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참고로 쌤이 서울 살 때 여기 그냥 방학 때만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학교를 안 가니까요. 그때 방학이 막 90일 이랬는데 90일 심했다. 오바 너무 애매했어. 너무 심했다. 한 60일? 60일 70일? 이랬거든. 그때 얘를 보고 옆에 친구가 앉아있었는데 공부하다가 내가 갑자기 책을 이러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또 나는 또 책 한 권주의자야. 한 권은 여러 번 풀자. 이주의라 이 책이 없으면 내가 공부할 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자존심 다 버리고 자 1분 동안 이러고 있다가 책을 주우러 가요. 진짜 비참하다. 책을 다시 펴. 이렇게 테이프 갖고 이러고 붙여. 그러고 다시 풀었어. 그 친구가 또라이냐 나보고. 그런 단원이었는데 많이 그래도 빠졌어요. 하지만 쌤이 찢었던 단원은 교육과정에 있는 단원입니다. 고로 그게 얘예요. 얘에서 찢었어요 책을. 그 쌤이 나름 이제 많이 고민을 해서 이제 최대한 쉽게 알려주려고 이제 삼각함수 쌤이 큰 그림 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수요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라 너네는 아마 나 때보단 나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는 많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수열이 진짜 이상한 공식들 되게 많거든요. 그 이상한 공식이랑은 교육과정에서 얻는 공식들. 그걸 애들이 막 어디서 많이 알아와요. 난 그런 거 참고로 안 알려줄 예정입니다. 쓸데도 없는 거 뭘 알려줍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풀 때만 쉬워요. 딴 문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쌤이 설명 안 할 거니까 아마 듣는데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문제 풀 때 찢어요. 선준이 또 왜 왔니? 쌤 회장이 좀 들려가도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수업 중인데 쉬는 시간 언제예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럼 좀 이따가 가도 돼요? 왜 뭔 일인지? 아니요 그냥 회장이 들려가요. 뭐야? 그건 안 돼 임마. 왜요? 9시요. 9시에요? 음. 너무 남았네. 기다릴게요. 알았어요. 자 그럼 일단 시작할게요. 자 수열입니다. 집중 빡 하고 들으란 거야. 하기 싫은 거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집중 빡 해서 들으라고. 빡 해. 처음엔 지루해.
어쩔 수 없어. 왜? 용어 공부해야 돼. 현명아, 네. 너는 네. 이 글씨를 보면은 네. 줄임말이거든? 네. 뭘 줄임말일 것 같아? 수를 나열. 그렇죠. 수를 나열했다는 거의 줄임말이 수열이에요. 아, 진짜야. 근데 요게 중요해요. how? 어떻게 나열하겠냐는 거예요. 여기 핵심 단원이에요.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야. 막배열하면은 그걸 우리가 발견하면은 진짜 리얼 코난 되는 거지. 얘가 무슨 심리로 그랬을까부터 해야 되잖아.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라는 거 하냐면은 가장 우리가 많이 쓸 단원이에요. 규칙적으로 수를 나열한 게 쉐어리예요. 규칙적으로가 영어로 뭐예요? regularly로 해주시면 되겠죠? 부사니까. 아무튼 거기에 가장 핵심인 단원입니다. 여기가. 사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너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면 되기 때문에 모든 수열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수능 30번도 풀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면 돼요. 실제로 수능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2년 동안. 2017년, 18년, 19년? 이때였나? 20년도인가? 경희쌤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경희쌤이 그 시험에 당한 애예요. 뭐였냐면요. 50번째까지 50번째인가? 30번째인가? 까지 이제 30번째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써도 규칙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계속 썼는데도. 그래서 봤더니 한 16번째인가 18번째에서 규칙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30번째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럼 너네들이 실제 시험 당일이 생각해봐. 그걸 보고 있었어. 수능 문제야? 아니, 수능이 평가원인가? 아무튼 중요한 시험이야. 근데 16번째에서 규칙이 있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너네 규칙을 가지고 뭔가 식을 바로 만들래? 아니면은 이왕 쓴 거 다 쓸래? 사실 이왕 쓴 거 다 쓴지. 솔직히 그게 맞지 않을까? 16번째에서 규칙 나왔다는 게 좀 그러지 않아? 예를 들어서 너네들 숫자가 1, 3, 5, 7, 9 이런 식이야. 그럼 딱 규칙이 처음부터 바로 보이죠. 그럼 내가 뭐 100번째 어디가 있을 거라고 이게 예측 가능하잖아. 근데 그 초반이 아니라 한 16번째쯤 가니까 규칙이 나왔어. 그럼 쓸데없는 도박을 하고 싶지 않죠?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30번째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답을 냈어요. 근데 해설지에도 그렇게 해설이 돼 있어요. 해설지에도 코멘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왕 쓴 거 다 쓰십시오. 자이스토리 실제 해설지에 써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게 한 2년인가 3년 동안 그랬어. 야, 그럼 당연히 욕을 먹겠어? 안 먹겠어? 먹죠. 그래서 바뀌었어. 그래도 요즘은 한 6번째? 7번째 정도까지 쓰면 규칙 보여요. 근데 그 당시 애들은 꿀이었어, 사실. 왜? 아무것도 몰라도 쓰면 답 나와, 일단. 그 정답률은 높았어요. 경희쌤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실제로 그랬냐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할 가능성이 높긴 해요, 사실. 근데 더럽게 풀었던 건 기억해. 라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열이란 단원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도 낼 게 없던 거예요. 교수님들도. 그래서 그딴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아무튼 여기서 그러니까 즉 뭐예요? 규칙을 모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내신에서 그런 문제 안 나와요. 다 거의 규칙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규칙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애들은 다 어떠한 규칙들이 나타나는 애들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기 위한 준비 단계 용어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수열이란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용어가 뭐냐면 이제 항이라는 단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어떠한 수열을 써볼게요. 수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할 겁니다. 그럼 나열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열을 쭉 할 거야. 자, 그 원우야. 너는 얘를 보면요. 첫 번째 거잖아요. 그치? 네. 그럼 얘한테 이름 붙이라고 하면은 첫째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현명이란다. 원우야, 그럼 얘한테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야? 둘째. 둘째라고 할 거야. 야, 근데 모양 빠지지 않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백째 구해줘.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 뭐 가족 단위 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냐면 이거를 첫 항이라고 불러요. 항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줘요.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이라고 불러줘요. 아니면 둘째 항이라고 불러도 괜찮고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셋째 항 이렇게 부르겠죠. 그럼 땡땡땡 처리하다 보면요. 어떠한 미지의 숫자인 n번째 항이라는 게 있겠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반 항이라고 불러요. 쌤이 가끔 있잖아. 너네 막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일반한 셈씩 불러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네가 4k 플러스 3이요. 아니면 k가 자연수면 4k 마이너스 1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게 다 수열이에요. 왜냐? 너네들이 그 숫자를 원래는 처음에 다 나열하죠. 나머지가 3인 애들. 뭐 그럼 3, 7, 11 이런 식으로 나열하지. 근데 걔네들이 4씩 커지고 있고 막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애들이니까 그걸 일반화해서 4k 플러스 3, 4k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만들어내죠. 예, 이제 그거를 일반화된 식이라고 하잖아. 이제 우리는 이 이름을 배웠으니 쌤은 앞으로 그거를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원래는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너네가 그 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쌤이 일반화식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였어. 오케이? 그래서 그럼 일반항이라는 것은 너네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걸 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건 아예 생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해왔던 걸 지금에 와서 개념으로 정리하는 단원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쓸 때 지금은 쌤이 1, 3, 5, 7, 9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알려줬죠. 근데 우리 문제나 뭐 문제집 같은 거는 알려주고 싶지 않겠지.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문자로 쓰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항을 문자로 어떻게 쓰냐면요. A1이라고 써요. 어렵진 않아. 그럼 얘는 뭐라고 쓰겠어요? 그럼 얘는 A3라고 쓰고 땡땡땡 처리하겠죠. 그럼 일반항은 아까 말했다시피 n번째라고 했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하겠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항 AN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딱 하나 남았어.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수열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배웠죠?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항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항이란 걸 배웠고, 그리고 네 번째로 그걸 문자로 만드는 법을 얘기했어요. 다섯 번째 항이면 A5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맞지?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 묶는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일이 쓰기 귀찮잖아. 묶어서 표현할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 반은 지금 506호에 있는 학생들이죠. 그 506호에 있는 학생들을 한 명씩 다 불러서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506호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너네들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한 명씩 부르는 게 나을까? 아니면 506호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편할까? 학생들이라고 얘기하면 편하겠지. 저는 이름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문과적 감성 들어가지 말고, 이름 불러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뭐 이런 거 말고, 편한 걸로 따지면 506호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런 비스무리한 거를 배운 단원이 있어요. 집합. 우리 집합할 때 그거였잖아. 우리 학생들을 다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거 다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조건제시법이랑 이용해서 막 간단하게 표현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집합이라는 표현이 수학에서 유일하게 얘기하는 그 묶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집합 A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통틀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썼던 표현을 이제 문제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어떤 문제든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집합 AN 땡땡 13579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거를 싹 다 합친 게 요거예요. 이해 가능 여기까지? 자, 이러면 영어 공부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오, 수열은 영어로 시퀀스래요. 시퀀스가 영어로 뭐게 원래? 우리말로? 그렇죠, 연속성. 그러니까 수열도 연속되잖아, 이렇게 규칙적으로. 오, 항은 텀이래. 텀이 뭐야? 용어란 뜻도 있지. 또? 기말고사라고요? 기간. 또? 조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냥 잡초 같은, 아니, 잡단어. 그래서 뭐야, middle exam term이라고 하면 뭐예요? 중간고사, 기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 기말고사는 뭐예요? 파이널 exam. 오, 그래요? 야, 유한수열, 무한수열이란 말을 해석 못하는 새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를 나열할 건데 개수가 셀 수 있게끔. 수를 나열할 건데 셀 수 없게끔. 근데 뭐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수열은 항상 무한수열. 우리 예를 들어서 함수를 따질 때 특별한 언급 없으면 함수에서는 범위가 실수 전체인 것처럼. 방정식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복소수인 것처럼. 함수는 복소수 범위 아니네? 그건 대학 가서 한다.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규칙 보고 치랑. 그러니까 천천히 한다고 했죠? 자, 이런 거 하나씩 다 해봅시다. 자, 그럼 규칙을 볼게요. 몇씩 커지나요? 규칙을 확인하세요. 3 커지고 그 다음 몇 커져요? 5. 그 다음 느낌 봤죠? 다음 몇 커지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수열의 규칙 찾는 거예요. 그럼 다음은 36이겠고 다음은 뭐겠어요? 이제 10 몇 커져요? 3 커지니까 뭐겠어? 그래서 7항이라고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A7은 49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도 봐볼까요? 3. 얘는 어때요? 계속 3이죠. 다음은 17이고 다음은? 그래서 A7은 20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는 분자가 전부 다 몇이네? 1이니까 약간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쓰면 되겠지 뭐 분자는. 그럼 분모는 1, 3, 5, 7, 9 규칙 보이네 11, 13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게 수열의 기본적으로 규칙을 통해서 항을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됐지? 좋습니다. 자, 됐고요. 잠깐만, 왜 이거 틀렸냐 근데. 맞구나. 자, 수열의 일반항도 쌤이 얘기했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일반항의 AN 수열을 간단하게 이렇게 집합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잠깐 얘들아, 이 얘기 잠깐 한번 해줄게. 나중 가서 얘기할 건데 미리 잠깐 그냥 맛배기로. n이 7일 때 a7 값이라는 의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7번째 한 거라는 소리지. 그치? 만약에 이렇게 AN이 있어. 수열 AN이 있어. 그럼 이걸 구하래. n이 7일 때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7을 대입해서 A7의 값을 찾아내겠지.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이 흐름이 n에다가 7 넣어서 그때의 값을 찾지. 다시 얘기해 볼게요. n에다가 7을 넣어서 A7 값을 찾지. x에다가 1 넣어서 y가 몇인지 찾지. 함수 관계랑 똑같죠. 나중에는 수열을 함수로 봅니다. 맛배기입니다. 도윤아, 첫 장부터 제 상황까지 나열해라. 응? 네, 당연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너네들이 앞으로 수열 규칙을 할 때는 1 넣고 2 넣고를 본 순간 몇 커진다는 거 확인했어? 해서 세 번째 한 거 할 때 있죠. 수열인 이게 중요하거든. 였다 3늘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냥 2 커지네? 바로 3, 바로 5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수열에서 중요한 자세예요. 큰 차이는 없잖아 사실. 근데 대입을 하면은 규칙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대입을 하는 순간 규칙을 안 보는 거고 얘네들의 관계를 보세요. 2씩 커지니까 그럼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2가 커지겠죠. 그래서 아 2씩 커지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규칙을 한번 활용하려고 해보자잉. 그럼 다시 몇씩 커진다 했죠? 그럼 걔가 이걸 가리키는 이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얘기 안 하고 목요일에 얘기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규칙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지금. 자 근데 그게 안 보이면은 그냥 대입하면 돼. 자 그럼 완우야 나열해봐. 1 3, 3 7, 7 15. 이거는 별로 안 보이지. 그래서 그냥 대입하는 게 더 나았던 거지. 근데 나중에 짬밥 차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1제곱 마이너스 1 2의 2제곱 마이너스 1 그냥 사실상 대입하는 거야. 좀 더 다듬으면은 2의 제곱 2의 n제곱에다 1 빼는 거잖아. 아니, 사실상 대입하는 거랑 별 큰 차이 없기 때문에 뭐 얘는 그냥 여기 정도까지만 얘기하자. 그냥 사실상 큰 차이 없다. 현성아 나열해볼래? 또 2분의 2. 또. 4분의 1. 자 그럼 이제 관계를 한번 봐봐. 몇씩 곱하죠 이번에. 2분의 1씩 곱하죠. 아 그럼 다음도 그냥 2분의 1 였다 곱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몇 분의면? 8분의 1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아니면 대입해도 괜찮지. 지금은 너네는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쌤은 이게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등비수열이라는 아이고 이 앞에 괄호 1번 같은 경우는 등차수열이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쌤은 아까 방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너네가 그게 모르기 때문에 사실 대입하는 게 가장 속 편하죠. 안정감 있게. 됐고 오늘 얘기를 하겠네. 자 뭔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뭔지만 얘기하고 한 2분만 들어주세요. 자 우리 한자 급수 높은 현명씨. 네. 자 수열에서 잘라서 이제 뜻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수열은 뭐랬죠 뜻이? 그렇죠.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거랬죠. 자 한자 공부해보자. 무슨 등인 것 같아? 너가 알고 있는 등이에요. 네, 같을 등자. 일정할 등자.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차는 뭘 것 같아요? 자동차 말고요. 마시는 차 말고요. 응? 너의 느낌 그냥 얘기해. 아예 뭐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니야. 느낌. 우리 수학에서 엄청 많이 써. 야, 차는 기본적으로 빼기 아니야? 더하는 거 합인데? 차이. 할 때 그 차이. 그러니까 뭐예요? 일정한 차이가 있는 수열이에요. 근데 사실 더하기라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얘 뜻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가 수열을 나열했을 때 있죠. 얘한테 일정하게 어떤 수를 더하는 거를 등차수열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한자 뜻 그대로 얘기하면은 일정한 차이가 있는 수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차수열 뜻 보시면은 뭐래? 첫 장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뭐 한대?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쌤이 처음에 썼던 요 아이 잘 보시면 차이가 일정하게 몇씩 나요? 이웃하는 한 끼리? 2씩 차이 나죠. 그럼 말을 바꾸면 첫 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를 계속 더하고 있죠. 다시 첫 장부터 시작해서 2를 계속 더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자 그럼 다시 얘기해보자.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나 있었죠. 아까 너네들이 얘기했던 그 숫자 나열하면 처음에 시작은 누구죠?
3이죠. 그 다음은요? 7이죠. 다음은요? 너네 자연스럽게 뭐예요? 걷다 계속? 4를 더하죠. 즉 그게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나눗셈 개념인데 등차 수열이란 개념이 연결됐지. 당연히 이 책에 있어요. 그 문제가. 보시면 또 찾아야 된다. 있겠지. 설마 없겠어. 없으면 때릴 거야. 한 대 맞아야 돼. 그런 애들. 없네. 말한 게 좀 그래. 아 여기 있다. 이렇게 여기 있죠? 100 이하의 자연수 중 7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이 남는 수의 합. 즉 등차수열 관련 문제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죠. 남기할 건 많다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